비대위가 출발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한국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난파선에 올라탄 선장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궁금한 건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방금 난파선이라고 하셨네요. 예. 예.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바쁘고 듣었죠. 무겁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비대위원장 되신 뒤로 제가 표현한 것처럼 뭐 난파선의 선장이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구원투수라는 이야기도 많고 예. 그 짐이 정말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예, 무거운 기분으로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이거 먼저 제가 한번 만나려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본인은 보수의 색과 그리고 진보의 색 어느 쪽이 좀 가까우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수 진보의 그 구분 자체가 저한테 잘 맞질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리고 굉장히 모호해요, 개념 자체가. 보수 속에는 어떤 보수가 있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성공 신화에 취해가지고 아주 국가주의적, 국가기획주의 이런 보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완전히 그와 반대로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서구식 보수가 막 뒤섞여 있어요. 네. 그리고 진보 안에도 보면은 상당히 뭐 국가가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국가가 막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보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진보요. 또 공동체주의자,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뭐 이런 거를 주로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자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대한 정확한 질문이나 개념 없이 그냥 마구잡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수, 진보 이렇게 당신이 보수요, 진보요 물으면 제가 묻는 말이 어떤 보수, 어떤 진보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적절하지 않다 저한테 저한테 대한 질문은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어려운 그런데 답이고. 보수의 가치를 새로 정립하겠다고 사실 하셨거든요. 그 보수의 가치를 정립한다기보다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어떤 비전, 그다음에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들 이런 것을 새롭게 정립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서 해보겠냐면 기존에 흔히 말하는 보수 정치권이라는 데에 그러한 새로운 기풍을 좀 넣어보겠다는 뜻이죠. 제가 아까 뭐 선장 말씀드리고 구원투수 말씀드렸는데 이 원조 친노라는 수식어도 따라 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정신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 민주당에서만 달가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노무현 정신이 뭐다 이런 것을 제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어떨 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보고 물어요. 궁금하죠. 노무현 정신을 뭐 배반하느냐, 노무현 정신을 이탈하느냐 묻죠. 그러면 제가 이제 노무현 정신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먼저 무슨 뭐 노무현 정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답변을 그거보다는 말하자면 박정희 정신이 뭐냐, 노무현 정신이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사라는 건 계속 변하는 건데 그 역사를 따라잡는 우리의 미래 전략과 미래 비전이 더 중요한 거지. 이 그분들한테서는 좋은 것만 받으면 되는 거죠. 다 좋은 정신들 그런 걸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한 분의 정신을 주라고 따라가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뭐 이야기를 많이 펼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그래도 지금까지의 답변과 좀 비슷한 생각이신 건 여전하신 거죠? 그렇죠. 제 생각도 끊임없이 변하고요. 제 생각.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거든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에도 바쁩니다. 네,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 김병준 호가 첫 행보를 어떻게 할지가 궁금했는데 당장 다음 주에 봉하마을을 찾는다고요? 지금 아마 협의 중인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가긴 가는데 언제 가느냐. 좀 놀랐습니다. 가신다는 이야기를 그렇습니까? 듣고. 당연히 지금 전직 대통령 묘소를 다 참배했거든요. 당연히 그 연장서상에서 가야죠. 알겠습니다. 또 제가 모시던 분인데요. 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와요. 사실 한국당 계열의 지도부가 이렇게 봉하마을을 추도식이 아닌데 찾는 게 이례적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그 어떤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예. 역대 그 대통령들의 묘소는요. 저는 가리지 않고 다 좀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공식 출범을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자꾸 난파선 말씀을 드려서 썩 달갑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당내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 봤을 때 이 상황이 그냥 폭풍우를 만나서 흔들거리는 거였는지 이 배가 아니면 배 안에 있는 선원들도 컨트롤이 잘 안 되고 거기에 뭐 날씨까지 안 좋고 악천후고 총체적 난국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번 분석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 분석을 지금 시켜보려고 하는데 예. 제가 우선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죠. 그런데 결국은 뭔가 하면 이 항해를 하는데 바다에 이제 난파선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꼭 제가 배로 이야기하면 예. 이 항해를 해서 쭉 나가는데 날씨도 변하고 이제 새로운 작은 바다에서 큰 바다로 쭉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배도 끊임없이 새롭게 수리하고 새로운 배 닻을도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뭐 돛을 바꾼다든가 기관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네. 해서 갔었어야 되는데 또 그다음에 선원들의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각오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역사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예. 그 위에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 요소 같은 것도 겹쳐졌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시대의 큰 흐름을 제대로 읽고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그게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취임식에서는 잘못된 계파 논쟁 그리고 진영 논리와 싸우다 죽을 것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이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큰 원인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개파 논쟁과 진영 논리가 있는 원인이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 이 개파 논쟁이나 진영 논리하고는요. 저만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개파 논쟁, 진영 논리, 쓸데없는 진영 논리, 개파 논쟁, 진영이라도 정말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아니거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보 하는데 무슨 보수고 무슨 진보인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수 진보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개파 나눠가지고 싸우는데요. 그 싸움을 한 과정에서 뭐가 다 없어져 버리는가 하면 우리 사회가 정말로 풀어야 될 문제들, 예. 산업구조 조정을 어떻게 하지, 금융계획을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인적자원 육성을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누굴 죽이는가 하면 이게 온 국민을 그냥 어렵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개파 논쟁, 그다음에 잘못된 이 진영 논리는 저만 아니라 온 국민이 싸워줘야 되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저 같은 사람도 뛰어드는 겁니다. 좀 싸워보자 그러면. 어디까지 싸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문제 제기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뛰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탄핵 정국이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 정의당 일부 여론조사에선 정의당 지지율에 한국당 지지율이 뒤지기도 하고요. 탄핵은 이미 1년 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도저히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그만큼 말하자면 국민들이 기대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미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미지요. 이미지가. 예. 어떤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되살아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자꾸 접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야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정부 여당도 도덕적 해이에 걸려서 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온 국민이. 그런 점에서 그렇게 무관심하거나 아예 버렸다 이러지 마시고 예. 끝까지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 마찬가지 입장이었죠. 예. 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회의적이기도 하고 아예 기대를 저버리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누군가 뛰어들어서 조금이라도 살려놔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탄핵 정국 이후로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네. 상태고요. 네.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해야 한다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중에 인적 청산은 좀 부정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인적 청산요. 우리 정치권의 인적 청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적 청산을 우리나라만큼 자주 하는 데가 없어요.
이 선거 때만 되면 25%, 35% 물갈이를 합니다. 예. 이 싹 다 바꾸거든요. 엄청나게 바꾸는데 이렇게 많이 바꾸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계속 후진적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람을 바꾸는데 사람을 바꾸는 그 철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수 중심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집어넣고 이러니까 아무리 바꿔봐야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먼저 서야 되는가 하면 인적 청산 이야기하기 전에 예. 이 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갖다 깃발로 내세우고 앞으로 갈 것인가. 이게 정립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비해서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맞지 않다. 예. 이렇게 해야 되지. 당장에 뭐래 당신 옛날에 누구하고 친했으니까 당신 나가. 그리고 당신은 말이야 누구하고 친하니까 들어와.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치와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게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치와 깃발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세우고 예. 그게 먼저다. 그리고 세워놓고 난 다음에 모든 소속 의원들이나 모든 당원들이 저거 뭐 나도 저렇게 내 생각을 바꿔서 갈 수 있어. 이러면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또 아니면 뭐 정말 극단적으로 난 저렇게 못 가겠다 하면 제가 저 혼자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저희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 네. 사실은 비대위원장이시긴 하지만 현역 의원들께서 뭐 그렇게까지 잘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실권이 있느냐, 뭐 공천 관련 부분도 사실은 뭐 크게 관여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사실 권한 별로 없거든요. 예. 공천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영 없는 건 아닙니다. 당협위원장. 이 당협위원장 예. 교체권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권한이라면 권한인데 그것도 권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를 저 같은 경우는 좀 예. 다르게 운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좀 선생 같은 정치, 선생 정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선생 노릇이요. 예. 그건 뭔가 하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가 공감하고 예. 말하자면 누굴 자르고 말고가 아니라 정말 역사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우리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같이 느끼고 그러면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권한 가지고 말하자면 권한이라는 게 칼인데 칼을 가지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예. 서로가 철학을 교환하고 서로가 생각을 교환하면서 하는 선생 정치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해요. 소통을. 네. 알겠습니다. 소통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지금 보면은 뭐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세우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참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기준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인데 국가가 일일이 시장이나 예.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막 개입해가지고 손을 대는 이런 국가주의적 전통이 우리의 오랜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1000년, 2000년 동안. 예.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게 이 정부 아래서도.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이제 이런 세상은 여기서 좀 끝 좀 내자 이제.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자. 개개인이 정말 그 자유권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말하자면 국가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 예. 그리고 내 스스로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시장이 스스로 못하고 공동체가 스스로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개입해서 복지를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무슨 안보나 안전을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거 국가가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우리 좀 자율적으로 하자. 이제 그런 소위 탈국가주의 이런 걸 제가 굉장히 기치로 내걸고 있거든요. 예. 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가치 하나 말하자면 자율이라는 이런 가치 그다음에 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공정이라든가 기회를 균등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토론해 가면서 어떤 것이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한 가치가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예. 요즘 그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거의 말씀하셨던 그 경제에 좀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어쨌든 보수 정당으로서 뭔가 새로운 이념을 정립을 하는 과정에 가장 중심은 경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건가요? 이념이나 가치나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과 동시에 예. 지금 당장의 우리 삶을 지금 바로 규정하고 있는 경제가 큰 문제거든요. 지금 예. 제 눈에는 봐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심각한데 길을 좀 잘못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대위 안이나 또 비대위 밑에 있는 소위원회도 경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들도 그런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데 철학을 가진 분, 예. 또 그다음에 실물 경제를 실제 운영해 본 분,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앓는 분, 예. 이런 분들을 넣으려고 했죠. 네,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정책적으로 그래도 전문가시고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 거기에 대한 대안 좀 어떤 것들 있는지 하나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요? 예.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최저임금 문제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최저임금이 상생을 위한 건데 오히려 상생의 구도를 부수고 있어요.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더 찾기 힘들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영업자가 많고 그다음에 저 영세 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 그 사람 숫자를 줄여주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산업 고용에서 흡수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이 먼저 나오든가 같이 가면서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하자면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최저임금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 같은 데는 오히려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산업 정책에 관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산업 정책을 먼저 내놓는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을 차곡차곡 진행을 해 가려면 갈 길이 정말 바쁜데 예. 비대위원 자격 논란으로 지금 예. 또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예, 비대위원을요 제가 다 선정을 했는데 예. 당연직 2분 빼고 그다음에 초선 재선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예. 제가 모시고 했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가 그냥 선정했는데 한 예.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소위 이제 자영업자 내지는 예. 영세상공인 그 중소상공인 이런 데서 이제 논의를 해서 그 대표성을 가진 분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단체의 사무총장을 이제 저희들이 받은 케이스입니다. 유일한 추천 케이스인데 그 추천 케이스에서 지금 이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만나서 좀 일단은 소명을 들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소명을 아직까지 소명을 제가 못 들으셨네요. 못 들었고 문자로만 받았어요. 문자로만 받았는데 실제로 좀 소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분이 억울한 점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상습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에 이제 그 모든 죄가 다 들어갔죠. 지금 나와 있는 저 주거 침입 절도 예, 예. 저런 것들 그러니까 다 한 사건에 있는 음주운전은 따로 떨어져 있고 예, 예, 나머지는 어떤 싸움이 나가지고 예. 네. 그 말하자면 사기범을 잡아가지고 사기범하고 싸우다가 그 집에 들어간 게 주기 침입. 거기 들어가서 고함을 지르는 게 공갈. 예. 또 그다음에 거기서 가서 서로 멱살 짓고 싸운 게 폭행. 그다음에 또 거기서 전화기를 들고 나오라고 하면서 전화기를 들고 나온 게 되는. 절도. 이렇게 돼 버린 건데 예. 상대방하고 맞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실형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분은 벌금형인가 그랬던 것 같아서 억울한 점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쉽지가 않은 것이 예. 제가 말하자면 선임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여기는 받는 추천자가 있단 추천이기 말이에요. 때문에. 그리고 추천자의 입장을 제가 지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금 복잡한 그런 사안이라서 또 본인이 억울한 점도 있고 해서 예. 지금 제가 한순간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소명도 못 들었고. 알겠습니다. 청와대 관계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영수회담 제안, 사실 이 홍준표 대표 체제 때는 영수회담 거절한 적 많거든요. 예. 영수회담 이야기가 나왔다.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누구와도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며칠수록 더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해서 통할 수 있으면 통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워낙 지금 경제 상황이 참 안 좋은 상황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슈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영수회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어떻게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빨리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저는 만나면 만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리 만약에 가시게 되면 협치내각 이야기도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협치 내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협치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예. 협치가 여러 형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연정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예. 있는데 어떤 형태의 어떤 내용의 어떤 수준의 예. 그 협치나 연정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10일 열흘 정도 됐죠. 지금 비대위 딱 열흘인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으로 그때 출범하시기 직전에 바른미래당 분들 좀 만나셔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네. 예, 왜 의미 없는가 하면 당시에 제가 내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예. 간다는 것이 보장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젊은 정치인들하고의 이야기하는 자리 예, 그렇게 해서 가서 일반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 바른미래당과는 나중에 훗날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요. 예.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어느 한쪽이 여러 가지 잘해가지고 어떤 매력이 생기면 서로가 끌어당기겠죠. 그렇게 노력해야지 인위적으로 우리 합쳐서 숫자 불리자 이거 의미 없습니다. 국민들도 별로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선 잘해야 됩니다. 지금 합치는 것보다도 일단 지금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대위 운영, 활동 시야는 좀 어느 정도까지 대충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해도 선생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치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겠다. 이게 이제 보통 비대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단기간에 안 끝나죠.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다음 절차가 많고 그러다 보면 원래는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쉽게 넘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네. 한 2월 달까지 가지 않을까요?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시작을 하실 때 네. 그 골프 초대냐 접대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이 비용 산정 문제는 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설명이 필요하죠. 저도 잘 모르고요. 프로암 대회 갔습니다. 접대가 아니고 예. 대회죠. 프로암 대회에 오라고 해서 프로암 대회에 갔는데 프로암 대회 갈 때는 이제 아마 이제 그렇겠죠. 제가 자세히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 축사도 하고 시타도 하고 그러다가 그날은 이제 우리 서로 못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프로암 대회에 간 건데 가서 이제 기념품을 받았는데 기념품이 제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받아왔는데 저녁도 이제 시작하는 거 보고 전체율이 약간 손대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왔는데 보니까 이제 그게 김영란법이 정한 것보다도 18만 원이 넘었다라는 건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넘을 이유가 없는데 왜 넘었을까 했더니 마침 그때 저 초대했던 분이 그 당시에 대표가 안 넘는다. 괜찮다. 네, 안 넘게 다 여러 차례 지시를 냈고 절대 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저께 어느 신문 언론에선가 계산을 하니까 턱없이 안 넘는 걸로.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부풀려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들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바라는 것 지금 당 내에서 모든 의원과 다 이야기를 나눠 보시진 않았을 것 같고 이제 거의 이제 한 바퀴 말하자면 대부분 악수 한 번씩은 다 한. 예. 혹시 솔직하게 바라는 점이 좀 있으실까요?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네, 바라는 거요. 따로 이야기 드릴 거 없습니다. 좀 새롭게 생각하자. 새롭게 생각하자. 자기 이익을 버려라 하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익을 버립니까? 그러나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참 그럴듯하게 보이고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예. 말하자면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좀 뭐든 좀 새롭게 생각하고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서 생각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홍 전 대표 이후에 좀 중단이 됐었던 연석회의를 다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중진들하고 회의하는 것을 아주 자주는 못하겠지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제1야당, 네. 사실 보수 정당 빨리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정말 국민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야당이 바로 서지 못하면 또 야당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은 정부 여당도 바로 서지 못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견제와 균형이 잘 갖춰져야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미우나 고우나 이 제1야당의 혁신이나 개혁을 이게 너무 냉소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에서 봐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